순열입니다. 순열입니다. 순열. 무슨 뜻이냐? 쉽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걔를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D라는 학생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4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할 때, 한 줄로 줄을 쓸 때 줄을 설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유는요? 처음 1등으로 쓰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몇 명 중에 1명. 그 다음 2등으로 줄을 서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몇 명 중에 1명. 3등으로 줄을 서는 친구는요? 마지막에 줄을 서는 친구는 1명이겠죠. 맞아요. 그럼 처음에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4명 중에 1명, 4가지 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1등이 줄을 쓰고 그 다음 연이어 2등이 줄을 쓰겠죠.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연이어 3등이 줄을 서러 오겠죠.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마지막 1명이 줄을 서러 올 겁니다. 이 경우의 수들 다 뭐 할까요? 왜요? 동시에 연이어 하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곱해서 여러분들은 A, B, C, D 이 4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세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24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제 순열, 다음 수업 때 배우는 조합이라는 거는 사실 고배 법칙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동시에 연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순서대로 일어났을 때, 됐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지금과 같이 그냥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씁니다. 그럼 실제로 24가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혹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해주시는 게 좋냐? 네 눈으로 파악하고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처음 1등 자리에 A가 왔을 때 2등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D가 올 수도 있겠죠. 만약 2등 자리에 B가 왔다고 치면 3등 자리에는 C가 오거나 혹은 D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등에 C가 왔으면 4등 자리, 꼴등 자리엔 D가 올 거고 3등에 D가 오면 여기엔 C가 왔겠지. 마찬가지 A가 1등, C가 2등이었으면 3등에는 B가 오거나 D가 올 수 있을 거고 그때 여기는 D, 여기는 B가 올 겁니다. 마지막 1등이 A였고 2등이 D였다면 3등 자리엔 B가 오거나 C가 올 수 있을 거고 B가 왔으면 그 다음은 무조건 남은 C, C가 왔으면 마지막 남은 B가 올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셀 겁니까? 라고 하면 A가 왔을 때 3가지죠. A가 1등일 때 3가지. 됐음? B가 왔을 때 A, B가 왔을 때 2가지네. 그 다음 C가 오면 D 올 수 있는 거 무조건 1가지 아님? 맞아요? 그럼 봐봐. C가 왔을 때 1가지, D가 왔을 때 1가지. 근데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 됐음? 이건 뭐야? B가 2등일 때 둘 중에 하나. C가 2등일 때도 둘 중에 하나. D가 2등일 때도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게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음. 1등이 A일 때. 그럼 1등이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죠? 얘네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래서 그냥 곱하는 겁니다. 됐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나열해서 A가 1등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B가 1등일 때 6개고요. C가 1등일 때도 6개고요. D가 1등으로 와도 6가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6가지가 총 4번 있네요. 라고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됐든 A가 오고 동시에 이어서 B가 오고 동시에 이어서 C가 오고 동시에 이어서 D가 오는 상황이죠. 고배 법칙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음. 그래서 지금처럼 표현하는데 문제는 뭐다?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다.
됐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A, B, C, D, E라는 5명의 학생이 차례대로 일렬로 줄을 설 겁니다. 그때 만약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럼 이렇게 했었죠? 일렬로 5명이 쭉 한 줄로 설 건데 A랑 B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A랑 B가 서로 뭐해? 팔짱 끼고 안 떨어질 거야 이라는 뜻이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A, B 묶여있는 덩어리 하나와 나머지 C, 나머지 D, 나머지 E에서 총 몇 개를?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상황과 마찬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A, B라고 쓸 수도 있지만 B, A 순서로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A와 B가 위치 바꾸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경우의 수를 세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죠? 안 나지?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 우공비 2학년 2학기 거를 복사해서 줘야 되나. 근데 그거를 또 할 이유는 딱히 없거든. 생각해보면. 그냥 지금부터 잘 또 들어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일단 참았습니다. 교재할 것도 많은데 더 주면 할 게 더 많아지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봤고요.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봤습니다. A하고 B가 서로 싸웠나 봐. 야, 이웃하지 않고 싶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웃하지 않을 때 그러면 5명을 모두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 다 센 다음 이웃할 때를 빼자. 됐죠? 라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5명이 모두 아무 조건 제약 없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5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4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남은 3명 중에 1명 남은 2명 중에 1명 남은 1명이 와서 얘네를 전부 다 곱한값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5, 4, 20에 3, 2, 6이니까 120까지 해서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네요. 16 곱하기 3, 48이네요. 얘를 빼면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몇 가지를 풀었는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숫자를 이렇게 센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을 거야. 중학교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얘를 조금 공식화해서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순열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순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뭐라고요? 순열이 뭐라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불러요. 앞글자 따서. 이때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돼. 자, 들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 N, P,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학생 5명이 있어. 그 중에 네가 2명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몇 명을? 2명을. 그럼 나는 2명만 나열할 겁니다.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 처음에 올 수 있는 애 몇 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올 거야. 그 다음은 남은 4명 중에 1명 와서 끝났죠. 경우에서 몇 가지? 20가지.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OPE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됐음? 그럼 이 OP는 계산 어떻게 되는 거야?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겠지?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해요? 똑같이 5 곱하기 4 하시면 돼. 그때 이 5가 뭐냐면 여기는 5예요. 그럼 5 곱하기 4네요. 몇 개 썼어? 2개 썼지. 여기 2가 있네. 5부터 숫자 2개 써서 곱해 주시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5, 두 번째는 4. 이렇게 하나씩 줄이면서. 됐음? 그럼 다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7P3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7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해달라는 거야.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세? 가장 처음에 올 수 있는 애 7명 중에 1명. 그럼 그 다음은 남은 6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남은 5명 중에 1명 해서 끝났지. 뭐부터 시작해서? 7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를 쓴 겁니다. 됐을까요? 받아들여? 그럼 다시 6P6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6개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죠. 됐음? 그럼 6명의 학생이 있어. 얘네가 달리기를 할 거야. 달리기에서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니? 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들어오는 애 6명 중에 1명이 올 거고 남은 5명 중에 1명, 남은 4명 중에 1명, 남은 3명 중에 1명, 남은 2 중에 하나, 남은 하나 오는 거 아니겠음? 다시 말하면 6부터 시작해서 6개 6, 5, 4, 3, 2, 1까지 6부터 1까지 자연수를 싹 다 곱한 값을 표현하면 될 거야. 됐음? 이때 이렇게 6P6 같은 경우 6부터 1까지 자연수를 다 곱하는 상황 혹은 이렇게 10P10 이러면 서로 다른 10명 중에 10명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그럼 처음에 오는 거 10명 중에 1명 그 다음 9명, 8명, 7명, 6명, 5명, 4명, 3명, 2명, 1명까지 다시 말해서 1부터 자연수 10까지를 싹 다 곱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개 10 느낌표를 써요. 팩토리얼 이렇게 불러. 10 팩토리얼. 됐음? 그럼 위에 있는 6P6 얘는 뭔데요? 6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야? 6부터 1까지 숫자들 다 곱하라고. 됐음? 얘는 10부터 1까지 다 곱하라고.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 같은 거 보시면은 계산기에 X 팩토리얼 이런 버튼이 있을 거야. 이게 이거 계산을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쓰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MPR 그리고 팩토리얼 표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MPR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며. 그럼 가장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전체 N개 중에 하나가 오겠지. 그 다음은 N-1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 다음은 N-2개 중에 하나 오겠지. 해서 계속 곱할 겁니다. 몇 개를 써서 곱해요? R개. 됐죠? 그럼 봐. 하나, 둘, 셋. 됐습니까? 해서 내가 저기 마지막에 R개를 써서 곱하고 싶어. 그럼 마지막에 써야 되는 식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 자, 하나, 둘, 셋 해서 얘가 R번째가 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됐음? R번째를 쓰고 싶어? 그럼 요 자리에 누구 써야 될까? N 마이너스 두 번째, 세 번째. 됐어? R-1 얘를 썼어야 되겠네. 그래서 얘를 굳이 전개하면 M 빼기 R 플러스 1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곱한 애를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방금 얘기했었죠? N 팩토리얼
무슨 뜻? n, n-1, n-2 해서 계속 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1까지. 됐습니까? 얘를 우리는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MPR과 팩토리얼 표현이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계산을 야물딱지고 이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얘는 여러분들의 연산편을 위해서 만든 기호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기호만 여러분들이 계속 쓰려고 하시면 문제를 푸는 게 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말씀드려.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중요한 건 빼먹지 마세요. 중복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차분하게 잘 읽으시면서 하나하나씩 옵션에 맞게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류를 잘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세줘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자, 그래서 순열이라는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5페이지에 보시면 순열에 대한 몇 가지 소개들과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 한번 쓱 보시면 되겠고 밑으로 갑니다. 유제 6번, 유제 확인 문제 1번. 자, 서로 다른 깃발 3개 중에 6개 중에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습니다.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할 겁니다. 그러면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깃발은 몇 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그 다음은요? 5개 중에 하나 오겠죠. 그 다음은요? 4개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결론 6 곱하기 5 곱하기 4 몇 가지? 120가지. 됐죠? 우리는 얘를 6P3이라고 표현한 다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쓰실 때 120가지요 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왕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120가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6P3 해서 120가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해줘야 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내가 알 수 있거든. 그래야 그 생각이 잘못됐을 때 잡아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을 내지 마시고 그 중간의 과정들 어떻게 봤는지를 꼭 잘 적어주시고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MPR의 계산이라고 해서 자, 계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계승, 네, 같은 뜻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 그냥 줄여서 팩 하기도 해요. 오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죠? 무슨 뜻? 계승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n의 계승, n 팩토리얼 같은 뜻입니다. 우리 계승이라는 말보다 팩토리얼 혹은 n팩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다시 1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의 곱을 n의 계승 느낌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n 팩토리얼을 이용한 순열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굳이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굳이 얘기 안 해도 문제를 풀거나 해석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나 내가 알고 있는 MPR은 n부터 n-1, n-2에서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총 r개를 써서 곱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표현은 요겁니다. MPN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 모두 다 순서대로 나열하죠. n 팩토리얼과 같은 표현. 그 다음 두 번째 MP0하고 0 팩토리얼 두 가지예요. 자, 정확하게 말할게. MP0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MP0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0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지. 그럼 0개니까 나열했다 안 했다. 그럼 아무것도 나열 안 한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됐어? 그래서 1인 겁니다. 이걸 계산하려고 하시면 안 돼. 해석을 해주셔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은 그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아무것도 없을 때.
됐음? 그래서 한 가지인 거야. 같은 비슷한 원리로 0 팩토리얼 무슨 뜻이겠어? 서로 다른 0개 중에 0개 모두 나열했죠? 그럼 나열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은 상황 몇 가지? 한 가지.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 됐지? Would you like some drink?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서 계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2번.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몇입니까? 24. 됐죠? 6 팩토리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몇입니까? 깨졌다. 720. 됐죠? 아, 이거 안 돼요, 이 정도? 1 팩토리얼 1. 3 팩토리얼과 0 팩토리얼을 곱하래요. 3 팩토리얼 몇입니까? 6. 0 팩토리얼 1. 아무것도 없는 한 가지. 그래서 몇입니까? 6입니다. 됐죠? 자, 확인 문제 3번으로 가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3P1. 서로 다른 3개 중에 한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 끝. 한 가지. 3. 됐죠? 끝. 8P0. 한 가지. 서로 다른 8개 중에 하나도 나열 안 하는 경우의 수. 아무것도 없는 한 가지. 됐죠? 7P3.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7, 6, 5. 7부터 몇 개? 3개 써서 곱하면 돼. 됐지? 30에 7이니까 210. 4P2.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 됐죠? 2 팩토리얼 2 곱하기 1이네요. 됐습니까? 몇입니까? 24. 끝. 또 중학교 때랑 다른 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그냥 이런 걸 다 썼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는 뭐 하겠다? 이런 기호를 갖고서 빨리 표현을 해보겠다. 라는 거에 차이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 또는 r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MP2.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네요. 그럼 처음에는 몇? n개 중에 하나 오고 그 다음은 n-1개 중에 하나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n부터 시작해서 2개 쓴 다음 곱하면 되겠죠? 그게 몇이었다? 56이었다. 자, 9구단을 외워봅시다. 56, 56? 87에 56, 87에 56, n은 누구? 8. 끝. 됐죠? 여기서 가장 답답한 경우 다 전개해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n값 구해. 왜? 그러면 안 돼. 어차피 이 n은 뭔데? 자연수가 올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있는데 서로 다른 7.8개 중에 이럴 리가 없잖아. 서로 다른 0개 중에 이럴 리가 없잖아. 서로 다른 마이너스 5개 중에 그럴 리가 없잖아. 뭔 소리야. 됐음? 그래서 자연수만 오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고배 형태로 바꾸고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6PR입니다. 이 무슨 뜻이죠? 서로 다른 6개 중에 몇 개를?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게 몇 나왔다? 120 나왔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20을 고배 형태로 바꿉니다. 6 곱하기 20. 그럼 20은 5 곱하기 4. 됐죠? 그럼 얘는 6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면 돼? 3개, R은 3입니다. 됐죠? 마지막 3번. MP4가 30 곱하기 MP랑 같아요? 라고 했네. 자, MP4. 서로 다른 n개 중에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죠. 처음에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 n-1, n-2, n-3을 곱한 값이 30 곱하기 n, n-1이랑 같은 건가 봐. 양변에 n, n-1을 나눠주시면 n-2하고 n-3을 곱한 건 30이네요. 6, 5, 30.
됐죠? 그럼 n자리에 누가 오면 돼요? 8이 오면 되겠습니다. 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순열 표현 NPR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T로 가서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T로 가보시면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5명의 학생이 있는 상황일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있죠?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서로 다른 학생 5명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학생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요 라고 하면 그럼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 무섭지 않아요? 또 이런 친구들 있죠. 쌍둥이는 똑같잖아요. 그럼 얘가 아프면 얘도 아프고 얘가 다치면 쟤도 다치고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죠. 됐죠? 쌍둥이도 다른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럼 다시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 중에 5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5 팩토리얼. 됐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경우의 수 몇 가지? 120가지. 그럼 선생님 뭐라고 써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5 팩토리얼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120을 쓰시든 중간에 연산과정을 쓰시든 이건 상관이 없어. 대신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5 팩토리얼.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웁니다. 5명 다 안 뽑아요. 3명만. 그럼 처음에 오는 건 5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남은 4명, 남은 3명 되겠죠? 우린 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5P3. 어떻게 계산해? 5부터 4, 3. 3개만 딱 써서 곱하면 돼. 몇입니까? 60까지 되겠죠? 자, 선생님 뭘 써야 됩니까? 다시 5P3. 얘를 쓰셔야 됩니다. 5P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표현법. 자, 3번입니다. 5명 중에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경우. 아니,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게 순서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순서대로 나열한다며. 일렬로 나열한다며. 차례대로 나열한다며.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한다며. 근데 왜 회장, 부회장인데? 1등을 회장, 2등을 부회장 하면 되잖아. 그럼 1등 몇 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2등은 됐잖아요. 그럼 뭔데? 5 곱하기 4. 5P2가 될 거고 계산하면 5 곱하기 4가 되겠네요. 뭐가 중요하다? 5P2라는 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대표 문제 3번.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딴따라단딴딴딴딴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 나올 거야. 이거는 순열에서도 나오지만 조합에서도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면 거기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셔야 되는 건 이거야. 이웃한다 라고 하면 이웃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팔짱 끼고 서로 손 꼭 잡고 우리 떨어지지 말자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마치 한 몸 같은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그럼 뭐해? 한 개의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한 덩어리 취급하시면 돼. 그럼 얘네 둘이 묶어서 그냥 한 덩어리로 취급해 하시면 됩니다. 난 4명이서 이웃할 거라고 4명이서 팔짱 끼고서 똘똘 뭉쳐있을 거라고 그럼 이 덩어리들 하나 나머지 애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덩어리 취급해서 한 덩어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둘이 싸웠나 보지? 이웃하기 싫은가 보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나올 거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정리 먼저 해줘.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들 먼저 나열하고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하시고요. 두 번째,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보현이랑 우주나 우리 둘이 싸워서 이제 같이 앉기 싫어요 라고 하면 야 나머지 애들 쫙 앉아. 그 다음 너네 둘은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 하면 되겠죠. 그럼 둘은 절대 붙어 있을 수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그냥 쭉 나열해 주시고 그 사이에 잘 끼워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첫 번째, 남학생 3명이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 남자 3명이 지네끼리 팔짱 딱 껴서 우리는 같이 다닐 거야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눈엔 이렇게 보일 겁니다.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있는데 남자 3명이 뭉쳐있는 덩어리 하나랑 여학생 3명이 이렇게 보이겠죠. 됐죠? 이렇게. 그럼 결론, 나는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4개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세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4개를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됐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 덩어리를 내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안에는 남학생 3명이 요렇게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럼 이때 A라는 남학생, B라는 남학생, C라는 남학생 이렇게 3명이 순서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순서를 좀 바꿔서 내가 가운데 쓰면 안 될까? 해서 A가 끝에, C가 가운데, B가 오른쪽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오른쪽은 좀 싫고 왼쪽이 좋아 라고 해서 B가 왼쪽, C가 가운데, A가 오른쪽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거든. 그럼 이렇게 3명이 자기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 3명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만큼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전체 4개의 덩어리가 한 인들로 나열되고요. 안에 있는 남자애들이 지네끼리 또 위치를 바꿉니다. 됐죠? 그래서 4팩토리얼과 3팩토리얼을 곱한 값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24 곱하기 6 해서요. 14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영서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자 이번엔 남자의 세 놈이서 싸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첫 번째, 이웃해도 상관없는 여학생 3명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여학생 3명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얼 가지. 됐죠? 됐죠? 처음에 여자 3명 중에 1명 오고 4명이네 미안. 4팩토리얼 4명이었네요. 처음에 여자 4명 중에 1명 오시고 그 다음 남은 셋 중에 하나 오시고 남은 둘 남은 하나 와서 쭉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학생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앞에 보셔야 돼.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됐죠? 남학생이 총 3명이 있었습니다. 보현이 자는 거 아니죠? 왜요? 여자 계속 3명으로 셌네. 미안. 여자가 1명 더 있어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여자가 4명이었네요. 밑에 것도 3명 셌다가 지금 바꿨거든. 미안합니다. 쏘리.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4팩이 아니라 5팩토리얼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죠. 그럼 5 한 번 더 곱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몇이야? 5, 4, 20, 5, 4, 20, 720. 됐죠? 미안해요. 여자를 3명으로 봤습니다. 쏘리. 이제 괜찮죠? 이제 2번 다시 와볼게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여학생 4명을 일단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자리에다 내가 지금 번호를 적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남학생 몇 명 있어요? 3명 있었죠? 그럼 첫 번째 남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너 몇 번 자리 갈래?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겠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가 있죠? 어디 갈래? 5개 중에 하나 갈래요? 예를 들어 저는 2번 갈래요. 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학생한테 물어보겠지. 너 어디 갈래?
2번 가면 돼, 안 돼? 왜? 그럼 이웃하는 거잖아. 그럼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마지막 세 번째 남학생은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네. 5p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 여학생들 나열하고요. 그 빈 자리 사이사이에 남학생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4팩토리얼이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5p3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곱한 값. 자, 차분하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구구단위니까요. 6, 4, 24. 5, 4, 20에 3 곱하면 60. 곱해주면요. 0, 6, 4, 24, 6, 22, 1440. 끝.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잘 봐주셔야 돼. 내가 지금 세고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하나하나 남학생들 세우고 여학생들 세우고. 됐죠? 덩어리로 묶어서 한번 세워 놓고서 나머지 애들 관찰. 이런 식인 거야.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학생이 4명이 있죠. 남학생은 3명이에요. 그럼 가장 처음에 서야 되는 건 누구부터 서야 될까? 남학생이 먼저 섰어. 그럼 여학생, 그 다음 남학생, 그 다음 여학생, 그 다음 남학생, 그 다음 여학생. 됐죠? 그럼 여학생 하면 남잖아. 그럼 가장 처음에 남학생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누구부터? 여학생부터 서야 돼.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로 끝나야 돼요. 왜? 남학생은 3명, 여학생은 4명이니까. 됐음? 그럼 가장 처음에 무조건 여자부터 시작해서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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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해서 끝나겠죠? 그럼 이렇게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여학생 첫 번째 자리, 여학생 두 번째 자리, 여학생 세 번째 자리, 여학생 네 번째 자리. 여기 올 수 있는 여학생 몇 명 중에 한 명? 4명 중에 한 명. 여기는 3명 중에 한 명. 여기는 남은 2명. 여긴 남은 1명. 여학생 4명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해서 여학생들 세워놓고 그 다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남학생 몇 명 중에 한 명? 3명 중에 한 명. 여기는 남은 2. 여기는 남은 1. 뭐 하시면 돼? 3팩토리얼. 됐죠? 그래서 4팩토리얼과 3팩토리얼을 곱한 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해서 6, 6에 36 곱하기 4 됐죠? 144가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해서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대로 설 때에 대한 상황을 관찰해 봤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분류해서 세고 있습니다. 이웃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웃하는 것들 덩어리로 보고 일단 전체를 세운 다음 야, 이웃하는 얘네끼리 지네끼리 위치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셨고, 두 번째, 이웃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쭈르륵 나열해 놓고 빈자리가 저렇게 5개 있네. 남자애는 어디 갈래? 5개 중에 하나요. 너는 남은 4개요. 너는 남은 3개. 그래 가라. 오피산만큼 가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설 때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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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밖에 없으니까 여자들은 첫 번째 여자 자리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남은 하나 4팩토리얼 만큼 나올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음 이라고 생각을 했죠. 차분히 정리해서 천천히 분류해서 하나씩 문제에서 준 조건에 맞게 나열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우측으로 넘어갔어요. 19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대표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번역해 보겠습니다. delight 기쁨. 기쁨이라고. 근데 너무 간단하게만 번역이 돼서 기쁨이라는 명사인가요? 자, 문제랑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일단 기본적으로 나도 지거든요. 문제랑 싸우면 내가 져요. 문제가 이겨요. 당연히 문제가 맞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맞아 항상. 왜냐면 나도 그 저기 블랙라벨 같은 거 검수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그 검수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되게 많아. 몇백 명이 검수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안 틀려. 그러니까 문제가 맞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문제랑 싸우시면 안 돼요. 내 손해야. 어차피 발릴 거거든.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딜라이트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저기 7개인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맞네. 됐죠? 싸우지 마세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이때 양 끝에 G하고 T가 오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달라고 했거든. 그럼 양 끝이니까 가장 앞에 G가 오고 가장 끝에 T가 오도록 해서 내가 여기는 7개를 쭉 나열할게. 그럼 잠깐만, 문자가 7개인데 내가 지금 요 2개는 나열해버렸잖아. 그럼 이 안에는 몇 개의 문자가 오겠어? 됐죠? 이 5개 G하고 T를 제외한 D, E, L, I, H 얘는 전부 다 다른 문자죠? 맞아? 그럼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를 요 안에다가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여기 처음에 올 수 있는 문자는 몇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그래서 뭐야? 5 팩토리얼 만큼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G가 앞이고 T가 D일 때도 있지만 거꾸로 T가 가장 앞이고 G가 D일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게 몇 개 나오겠어? 한 번 더 나와서 2개 나오겠지. 5 팩토리얼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네요. 5 팩토리얼 몇입니까? 120. 2 곱하면 240. 그래서 첫 번째 답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모음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매년 최소 한 명은 보는 것 같아.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모른다고 지금 공개하지 마세요. 내가 알려드릴 거야. 모음이 뭐냐면 A, E, I, O, U 5개가 모음이야. A, E, I, O, U 이렇게 5개만 모음이야. 한글에서의 모음은 뭐예요? 아야, 어여, 오요 이게 모음이죠? 맞아? 예, 그쵸? 아유, 대굴박이 딱 청선hil씨 아이가. 예, 됐죠? 그래서 다시 A, E, I, O, U 5개만 모음이야.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모음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를 말해달래. 그럼 여기 모음이 누구냐면 E가 있고요. I가 있고요. 없네? 그럼 나머지는 다 모음이 아니야. 그럼 뭐야? 자음이죠? 그럼 자음이 누구냐면 D, L, G, H, T. 얘네가 자음이겠지. 그래서 자음 하나, 둘, 셋, 넷, 5개. 모음 2개에서 전체 7개인 거 맞잖아.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은 뭐였다? 모음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왔으면 좋겠대. 그럼 이런 상황일 거야. E하고 I가 있고 이 사이에 문자 2개가 오는 상황. 됐음? 됐어요? 그럼 다시 잘 봐. 우리는 지금 이거야.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여기는 7개를 모두 일렬로 쭉 나열하는 그 경우들 중에서 E하고 I 사이에 문자 2개가 퐁 박혀 있을 때를 관찰해 줘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버려. 얘를 덩어리로 묶어버려. 이렇게. 이거 한 세트. 됐죠? 그럼 자, 문자가 하나, 둘, 셋, 4개 써 있는 거야. 전체 문자 7개였죠. 그럼 하나, 둘, 셋, 4개 썼으니까 나머지 문자 몇 개 더 있어야 돼? 3개가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음?
그럼 우리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 됐음? 이 네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될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안에 누가 오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잘 봐. 이 안에 올 수 있는 거 D, L, G, H, T 몇 개 중에 5개 중에 하나 올 거야. 그럼 여기에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오겠지. 그럼 요 두 자리에 오는 건 OPE만큼의 경우의 수로 올 겁니다. 됐음? 그 두 개가 왔어. 순서대로 왔어. 맞아?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E하고 I가 아니라 I하고 E가 될 때도 있겠지. 이 두 개가 서로 위치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두 개가 위치 바꾸는 경우, 두 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정확하게 2 팩토리얼 어차피 2가지.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까지 붙여야 되겠네. 그래서 결론 5P2입니다. 5 곱하기 4.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거기에 2배 해주시면 되죠. 선생님 1이라는 거 이런 건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라고 하면 맞아요. 안 써도 돼요. 헷갈릴까봐 내가 써봤습니다. 자, 5, 4, 20. 6, 4, 24. 그거의 2배니까요. 곱하면 몇이야? 48 곱하기 20이죠. 몇입니까? 8, 26, 4, 28, 960까지 나오겠네요. 끝. 됐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 모음 사이에 2개가 와야 되는데 그럼 모음이 누구야? 2하고 I였네? 그럼 2하고 I가 있다고 치자. 이게 첫 번째야. 야, 2가 있고 I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안에 2개가 와야 되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OP2의 경우의 수로 이 세트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남은 건 얘네하고 하나, 둘, 3개. 선택받지 못한 3개 더 있겠지? 그럼 전체 4개를 순서대로 막 나열하는 경우의 수. 됐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 2를 왜 곱했어요? 2하고 I가 위치를 바꿔서 쓸 수도 있잖아. 그럼 똑같이 또 나올 거 아니야, 한 번 더. 받아들임? 됐어? 그래서 뿅, 뿅, 끝. 됐습니까? 자,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4번 문제 푸실 때 주의사항 봐야 돼. 봐야 돼. 4번 문제 풀 때 주의사항.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빨간색. 예. 이거 OP가 뭔데? 말할 수 있어야 돼. 야, 도대체 이 문제 풀 때 OP 왜 쓴 거야? OP 왜 쓴 거야? 여기 모음 사이에 있는 2개, 5개 중에 하나 남은 4개 중에 하나 올 수 있다며. 그래서 OP 쓴 거야. 야, 그럼 너 이 4팩토리얼은 뭔데? 이렇게 2개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4개. 이거 순서대로 나열될 거 아니야. 그래서 4개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쓴 거야. 그럼 야, 2는 뭔데? 2하고 I가 위치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 한 번 더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2 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 아? 어떡하지? 됐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야, OP 5 곱하기 4 이거 계산을 못한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4 팩토리얼 4, 3, 2, 1 곱한가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니까. 연산이 안 될 리는 없어.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논리가 안 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못 세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뭔지 몰라서. 이 상황이 뭔지 모르니까 못 센다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정리해야 돼.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저씨가 써주는 것들 있잖아. 풀어주는 거 있잖아. 보면서 일단 납득이 됐으면 그래, 야, OP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답을 해야 돼. 4팩토리얼 뭔데? 답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기호들이 있고 그 다음 계산하셔야 돼.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 논리만 맞으면 계산이 틀릴 일은 거의 없어. 근데 이제 계산 틀리면 환장하는 거지. 63? 새끼가? 요 그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울지 마. 잠깐만요. 임어전씨, 자, 5번입니다.
남자 4명, 여자 3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1명을 뽑는 상황임. 반장, 부반장 중에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었으면 좋겠어. 적어도 1명은 여학생. 그럼 이게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라는 표현은 이거야. 최소한 1명은 여자였음. 반장만 여학생이든가 부반장만 여학생이든가 아니면 반장, 부반장 다 여학생이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반장, 부반장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경우의 수는 반장이 여학생이고 부반장이 남학생일 때, 아니면 반장이 남학생이고 부반장이 여학생일 때, 아니면 반장이 여학생이고 부반장도 여학생일 때를 보자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반장이 남학생이고 부반장도 남학생일 때 이렇게 하면 전체인 거 아니야? 맞아? 네가 뽑을 수 있는 반장, 부반장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장도 부반장도 모두 남자인 경우만 빼면 적어도 하나가 여자겠지. 됐어? 다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반장, 부반장이 모두 남자일 때를 빼면 적어도 1명은 여자겠지. 받아들여요? 그럼 우린 뭐 하겠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남자가 모두 반장, 부반장일 때 그때를 뺄게.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남학생 4명에 여학생 3명이니까 전체 몇 명? 7명 있는 거 아니야? 그 중에 반장 뽑을 거야. 반장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 부반장은 남은 6명 중에 1명. 맞아? 그럼 반장, 부반장 뽑는 전체 경우의 수는 7P2. 거기서 모두 남학생을 뽑을 때니까 자 다시 반장 뽑을 거야. 반장 남학생 될 겁니다. 몇 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그럼 부반장도 남학생이 될 거야. 몇 명 중에 1명? 남은 3명 중에 1명. 맞아? 4P2를 뺑값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7P2 7 곱하기 6을 4P2 4 곱하기 3 뺑값 6, 7에 42에서 4, 3, 12를 뺑값 몇 가지? 3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4, 5. 6개 맞죠? 0, 1, 2, 3, 4, 5. 6개 맞죠? 6개 맞네. 자, 6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몇 자리 수? 3자리 자연수를 만듦. 이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러네. 3자리라며. 그럼 가장 앞에 0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 오는 건 몇 개? 0 빼고 몇 개? 4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오겠지. 1, 2, 3, 4, 5 중에 하나 오겠지. 됐죠?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붙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자, 다시요. 6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가 올 거야. 0을 빼고 1, 2, 3, 4, 5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5개. 왜? 예를 들어 앞에서 1을 썼어. 그럼 이제 1 빼고 0, 2, 3, 4, 5 몇 개 중에? 5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잖아. 그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4개 중에 하나 오겠죠. 이거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곱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100가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다. 이거 순열로 P를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5 곱하기 5P2 뭐 이 정도로 표현하시면 돼. 됐음? 그럼 중요한 건 뭔데? 그냥 이렇게 나열할 수 있냐라는 거야. 이렇게 나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답만 띡 쓰지 마시고 이런 중간 과정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어본다고. 야 앞에 5는 뭔데? 처음에 오는 거 0 빼고 5개 중에 하나. 그럼 5P2는 뭔데? 그 다음에 오는 건 5개 중에 하나, 남은 4개 중에 하나. 5P2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됐죠?
안 어렵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짝수의 개수입니다. 자, 너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만들 수 있는 수 중에 짝수는 몇 개이니라고 물어봤지. 자, 여기서 짝수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럼 짝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숫자를 딱 보자마자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지. 그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거나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면 되겠지. 여기는 0, 1, 2, 3, 4, 5까지밖에 없으니까. 맞아? 됐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짝수는 도대체 어떤 애인데 마지막이 0으로 끝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숫자, 혹은 마지막이 2로 끝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숫자, 아니면 마지막이 4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됐음? 됐어? 그럼 첫 번째, 마지막 0으로 끝난다고 해보자. 그럼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오는 건 4개 중에 하나. 몇 가지? 20가지. 됐어? 1의 숫자가 0으로 끝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 몇 가지? 20가지. 왜? 0을 제외하고 0은 이미 썼으니까 1의 자리에서. 여기 오는 건 1, 2, 3, 4, 5 5개 중에 하나 올 거고 여기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올 거 아니야. 됐음?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끝 1의 자리 숫자가 2로 끝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왜? 0은 오면 안 되니까. 됐죠? 그럼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왜? 0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16가지. 마지막 4로 끝나는 경우도 16가지. 똑같겠지. 그럼 결론 32개에 20개에서 몇 개? 52개가 되겠네요. 돼요? 돼요? 되냐고요? 되냐고요 지금? 괜찮아요? 아파요 어디? 옆에 있는 우주가 지금 대답하라고 붙일 정도면 안 들린 거 아닐까요? 됐죠? 자, 여기서 자, 짝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그 자연수가 만약 3의 배수였다라고 해봅시다. 숫자를 딱 보자마자, 써져 있는 자연수를 띡 보자마자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판단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2, 1, 3, 5, 7, 8, 4. 자, 이거 3의 배수입니까? 어떻게 알아? 3으로 나눠봤다고? 헤헤, 뻥치고 있네. 이씨. 이거 3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했는데? 보자마자 나와?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조졌다. 자, 이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3의 배수입니까? 이거 언제 3으로 나누고 있냐고. 그래서 3의 배수는 이렇게 하시면 돼.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수는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봐. 275, 2735, 784죠. 둘이 더하면 9, 둘이 더하면 8, 둘이 더하면 15, 여기에 4까지. 그럼 더하면 17, 여기 더하면 32, 더하면 36이었죠? 야, 36 3의 배수지? 그래서 이게 3의 배수야. 됐죠? 알고 있었어요? 아까 누가 뭐 거봐 막 이랬잖아. 영서 알고 있었어? 뭐야 그럼? 본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자연수를 보자마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해. 그게 3의 배수잖아? 그럼 얘도 3의 배수야.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1, 1, 1, 1, 4, 5, 7, 8, 1, 3, 7, 1, 4, 5, 2, 1 이거 다 더해. 3의 배수야? 그럼 3의 배수인 거야.
실제로 이 숫자를 3으로 나눠서 3으로 나누면 여기는 3, 그럼 9니까 내려와서 2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자리의 숫자를 다 더한 값이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 이건. 외워 빨리 지금. 외웠지? 됐지? 외웠지? 외웠죠? 외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연수를 보면서 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뒤에 두 자리만 보시면 돼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그러면 뭘 해도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숫자가 좀 커. 7, 8, 2, 1, 3, 2, 4. 됐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782만 1324라는 수가 있어. 이거 4의 배수니? 라고 하면 뒤에 두 개만 딱 봐. 4의 배수야? 24. 4의 배수니? 그럼 얘 4의 배수야. 됐음? 뒤에 있는 두 자리의 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7340 써있지. 그럼 뒤에 두 개는 00이잖아. 선생님 00은 4의 배수예요? 라고 하면 100. 됐음? 100. 4의 배수잖아. 그래서 얘도 4의 배수입니다. 4로 나눠 떨어져요. 됐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5의 배수. 딱 보자마자 이거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1의 자리가 0 아니면 5로 끝나겠죠? 됐죠? 그럼 6의 배수는? 아니죠. 아니죠. 6의 배수라는 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6의 배수잖아. 맞아? 그럼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끝에 1의 자리가 0, 2, 4, 6, 8로 끝나. 그럼 6의 배수야. 됐을까요? 됐을까요? 됐어요? 됐어요? 자, 빨리 외우세요, 지금. 됐죠? 빨리 외우세요. 뭐가요? 6의 배수는 3의 배수죠. 그럼 3의 배수는 6의 배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여야 되겠죠. 2와 3의 공배수. 그게 6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넘어갑니다. 유형 7번. 유형 7번입니다. 자, 유형 7번 문제 보시면 물어본 사람? 네네. 자, 졸립냐고. 자, 유형 7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합니다. 나 솔직히 이 문제 유형이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사전이니 뭐 핸드폰이니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전자사전 같은 것도 부잣집 아이들만 갖고 있는 전유물이었거든. 그러니까 난 진짜로 종이사전 들고 다니면서 영어사전 꺼내갖고 막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이거 찾아서 막 보고, 영한사전을 봤는데 한글 말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한글사전, 국어사전을 꺼내서 이제 국어 뜻을 보고, 그러다가 야, 영한사전보다는 영영사전을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대. 그 영어 단어 뜻을 영어로 쓴 거를 보는 게 도움이 된대. 그래서 영영사전을 또 들고 다니면서 막 그걸 보다가 영영사전을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영한사전 보면서 내 한글말 국어사전을 쳐다보고 막 이랬거든. 나 때는 사전이라는 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너희 살면서 사전 본 적 있냐? 왜 애들 꼽주고 그래요? 그러지 마요. 집착해. 기억이 안 나. 너도 기억 안 나는 거 많잖아요. 네. 됐죠? 그래서 요즘 사전을 안 보다 보니까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알려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알파벳 순서대로 찾는 거야.
봐봐. 지금 A, B, C, D, E가 있잖아. 이거를 모두 한 번씩 써서 내가 5개 문자로 써져 있는 단어들을 쭉 나열했을 때 사전에 가장 앞에 오는 게 누구냐면 맨 처음 A로 시작하고 그 다음 B, C, D, E로 시작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A, B, C, E, D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A, B, 자 C로 시작해서 D, E, D 다 썼지. 그럼 C 다음 알파벳 A, B, D, 그 다음 C, E, A, B, D, E, C 이렇게 와. 그 다음 마찬가지 C로 시작하는 거 다 썼고 D로 하는 거 다 썼죠? 그럼 알파벳 순으로 A, B 다음 C, D, E잖아. A, B, E 그 다음 C, D 알파벳 순 A, B, E, D, C 이렇게 쓰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걸 말하고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졌어. 아저씨는 그래.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드릴게. 봐봐. 알파벳 순서로 바꿉니다. 숫자로 바꿔요. A, B, C, D, E 알파벳 순서는 알고 계시죠? 네. A를 1, B를 2, C를 3, D를 4, E를 5라는 숫자로 바꿀게.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1, 2, 3, 4, 5라는 숫자인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1, 2, 3, 5, 4라는 숫자인 거야. 그 다음 얘는 뭐냐면 1, 2, 4, 3, 5고요. 얘는 1, 2, 4, 5, 3인 거야. 그럼 얘까지 써볼게. 1, 2, 5, 3, 4고요. 1, 2, 5, 4, 3인 거야. 이 뭐냐면 1, 2, 3, 4, 5라는 숫자 5개를 다 써서 네가 숫자를 만들 거거든. 그때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 12,345 이게 제일 작잖아. 그 다음에 큰 거 얘기했지. 그 다음에 큰 거 얘기했죠. 맞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돼? 그럼 뭐 하는 거냐면 1부터 5까지 숫자를 한 번씩 써서 네가 숫자를 만드는데 그때 가장 작은 거부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까지 이거를 차례대로 쭉 나열해 줘. 이렇게 나열하는 거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표현을 해. 됐음? 그래서 숫자로 바꿔서 보세요. 자, 그럼 봐봐.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사전식 배열로 1 A, B, C, D, E에서 E, D, C, B, A까지 배열한대. 그 말은 1, 2, 3, 4, 5란 숫자를 한 번씩 써서 내가 자연수를 만들 건데 제일 작은 애 12,345부터 54,321까지 얘가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제일 클 거거든. 받아들여? 얘보다 더 큰 애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C, D, B, E, A죠. 자, C가 몇이냐면 3, D는 4, B는 2, E는 5, A는 1이지. 34,251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에 나오니? 라고 물어본 거야. 됐음? 그럼 봐. 첫 번째, 만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야. 그럼 1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있겠죠? 몇 개 있을까? 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2 아니면 3 아니면 5.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남은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개 중에 하나. 남은 하나 오겠지? 경우의 수 몇 개? 4 팩토리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4가지 나올 거야. 마찬가지 2만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있겠죠? 몇 개? 똑같이 4 팩토리얼 24가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엔 3만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쓸 수 있을 거야. 자, 34,000이니까 31,000으로 시작하는 것도 34,000보다 앞에 있겠죠? 그럼 31,000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몇 개 있어요? 여기 오는 건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개, 남은 하나 오겠죠? 3 팩토리얼만큼 있을 거고 32,000으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3 팩토리얼만큼 나올 겁니다. 그 다음 32,000이 끝나면 그 다음 숫자 34,000대로 넘어가겠죠. 34,000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 34,125. 그 다음 34,152. 그 다음 큰 수 34,251. 215 미안. 215. 그 다음 34,251.
얘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숫자였네. 그럼 봐봐. 여기까지 숫자가 총 몇 개? 30, 30, 60개. 얘는 61번째, 62번째, 63번째, 몇 번째? 64번째. 그래서 얘는 64번째에 옵니다. 이게 사전식 배열 표현이야. 그래서 지금처럼 알파벳으로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서 나는 얘를 숫자로 바꾼 다음 네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 배열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난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싫어라고 하면 끝까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풀기 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81번째 오는 문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으니까 81번째 다시 1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요. 4팩토리얼만큼 24가지 나올 거고요. 2로 시작하는 것도 4팩토리얼만큼 24가지 나올 거고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 나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딱 세고 나면 전체 몇 가지? 7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온 숫자는 4로 시작할 거야.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3팩토리얼만큼 6개. 4만 2000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마찬가지 6개. 그럼 여기까지 세면 82개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우리는 81번째가 필요하거든. 됐음? 그럼 4만 2000으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는 4만 2531이었을 거 아니야. 얘가 82번째 수인 거야. 그럼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 바로 앞에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 되겠죠? 걔는요 42,513이었겠네. 얘가 81번째에 오는 문자가 됩니다. 그럼 4가 누구였냐면 D였고요. 2는 B였고요. 5는 E였고 1은 A, 그 다음 3은 C였죠. D, B, E, A, C. 디비약가 되겠습니다. 디비약 됐죠? 디비약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어색할 겁니다. 사전을 많이 안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 자,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앞에 유제 1번부터 유제 14번까지 시작할 수 있겠죠. 시작합니다. 일단 유제 1번에 2번 보시면 MP3 대 M 플러스 2P3이 7대 15라는 비율 관계 줬죠.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MP3이 M 플러스 2P3의 7을 곱한 값이랑 같을 거야.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MP3이 뭘 의미하냐면요. N, N-1, N-2가 되겠죠. 그 다음 7이 있고요. 여기 M 플러스 2P3은 전체 서로 다른 M 플러스 2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처음에는 M 플러스 2개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 M 플러스 1개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 N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됐죠? 뭐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좌우를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양변에 일단 N은 나눠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수가 더 이상 안 보임. 됐죠?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정리는 안 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되겠죠?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에 15를 곱한 값이 전개해야 되겠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에 7을 곱한 값이랑 같음. 됐죠? 그러면 자 넘깁니다.
15n제곱 빼기 45n 플러스 30은 7n제곱 더하기 21n 플러스 14 넘기면 8n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6n 넘어가면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변에 2를 나누겠습니다. 4n제곱 빼기 33n 플러스 8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론 이거 인수분해 돼요. 4n하고 n 그 다음에 1하고 8 8, 4, 32니까요.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33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결론 4n-1하고 n-8을 곱한 게 0일 거야. n은요 4분의 1 또는 8이 올 건데 이 n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4분의 1개? 아니잖아. 서로 다른 몇 개? 8개. 됐죠? 그래서 n은 8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이거 뭐 한 거냐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쓴 다음에 식 정리해서 그냥 방정식 푼 겁니다. 어쩔 수 없죠. 하셔야죠. 자, 3번. np2하고 n 플러스 1p2를 더한 값이 72라고 나왔습니다. 자, np2죠. n, n-1 n 플러스 1p2입니다. n 플러스 1 그 다음 n 곱한 값 그게 72라는 거 됐죠? 자, 공통인수로 n이 둘 다 있으니까 n을 묶어버리면 남은 거는 n-1하고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지? 그럼 결론 여기는 2n이 되네요. 2n 제곱이 72 n 제곱은 36 그럼 n은 몇이에요? 플러스 6이겠죠? 왜요? 서로 다른 6개 중에 마이너스 6개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 그래서 n은 6이 되겠습니다. 1번에 3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OPR이죠. 거기에 3팩토리알을 곱한 값이 360. 자, 참고로 3팩토리알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네요. 그럼 양변에 6을 나눠주시면 OPR은 60. 그럼 60은요. 5 곱하기 12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한 값? 3개 곱한 값. 됐죠? OP3과 같은 값이네요. 끝. 답입니다. 넘어가요. 자, 188페이지로 가시면 3, 4, 5번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4번, 3번, 5번은?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보실게요. 서로 다른 6개의 좌석에 몇 명이 앉아요? 4명이 앉지. 됐지? 됐어? 이제 얘기해도 돼요? 서로 다른 6개의 좌석에 4명이 앉아. 자, 이랬을 때 가장 최악인 학생. 가장 최악인 학생. 서로 다른 6개 중에 4명 6P4가 답 아닙니까? 끝내는 친구. 답이 틀렸냐? 그건 아니야. 답이 틀렸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답 맞아요. 근데 내가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상황을 안 봐. 그냥 몰라. 6개, 4개, 6P4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황을 보셔야 돼. 6P4가 맞는데 왜 6P4인지를 네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해서 좌석이 6개가 있대.
서로 다른 자석이니까 이 자석은 A 자석, B 자석, C, D, E, F인 자석이야. 사람이 4명이 있대. 1번, 2번, 3번, 4번. 사람을 번호로 놓게. 그러면 이거잖아. 6개의 자석이 있는데 4명이 앉으니까 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앉으시면 돼. 그럼 이 사람은 남은 5개 중에 하나 앉으시면 돼. 얘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앉으시면 되고, 이 사람은 남은 자리 3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중에 하나 앉으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뭡니까? 6p4가 되겠네요. 끝. 어떤 차이냐면 그냥 생각 없이 6개 4개 6p4가 아니라 왜 6p4인지를 네가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 다음 써야 된다고. 당장 이 문제는 맞을 거야.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꼭 시험 볼 때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나오거나 조금 복잡한 조건이 주어지면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상황을 해석해 주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풀든 못 풀든 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뭔가 고민을 해봤다라고 하면 올바른 자세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요. 6, 5, 30, 4, 32 곱하면 몇이야? 360까지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꼭 상황을 보고서 넘어가세요. 자, 4번입니다. 속초를 포함한 9곳의 여행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곳을 뽑아서 여행할 순서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속초를 포함한 총 9곳의 여행지가 있어요. 속초도 있고 강릉도 있고 고성도 있고 양양도 있고 막 한가부지. 설악도 있고 뭐 하겠죠. 강릉 뭐 동해안 쪽이겠지. 자, 그럼 이때 모든 방법의 수. 내가 9곳이 있어. 3곳을 갈 거야. 그럼 첫 번째 고르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9개 중에 하나 골라서 거기 먼저 가자. 그럼 그 다음 남은 8개 중에 하나 놀러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가면 되겠지. 9 곱하기 8 곱하기 7. 순서를 고르니까 됐죠? 처음에 어디부터 갈래? 인 거야. 그래서 9, 8, 7. 9p3을 계산하면 되겠죠? 87에 56, 9 곱하기 56이네요. 몇입니까? 96에 54, 95, 45, 504인가요? 끝. 50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야. 내가 3곳을 순서대로 여행할 건데 첫 번째는 무조건 속초를 가기로 한 거임. 그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여행지는 속초를 제외한 몇 개 중에 8개 중에 하나 갈 거고, 그 다음은 남은 7개 가는 거 아니겠어? 됐습니까? 8p2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87에 56까지. 됐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넘어갑니다. 유제 5번은 없어요. 그럼 넘어가서 유제 6번, 7번. 유제 6번, 7번. 6번, 7번입니다. 자, 보시면 왜요?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다음을 구하래요. 자, A와 B가 어떻게 이웃하도록. 그럼 A, B가 이웃한다는 건 A, B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세요. 그럼 나는 하나, 둘, 셋,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야. 됐음? 서로 다른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할게요. 4팩토리얼. 근데 문제는 A, B 이 2개가 지네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됐음? 그래서 결론 4팩토리얼에다 2팩토리얼 곱한 값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2 곱하기 1까지 곱한 값. 됐습니까? 몇입니까? 48. 끝. 됐음? 자, 두 번째. 이번엔 C하고 D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럼 CD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나머지 것들 누구? A랑 B랑 E. 이 3개를 먼저 나열해 주시고. 됐음? 그럼 A랑 B랑 E 3개를 나열한 상태에서 C하고 D가 올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가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C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갈래? 4개 중에 하나. D는요.
남은 3개 중에 하나. 4p2가 되겠네. 그래서 3팩토리알 6에다가요. 4p죠? 4, 3, 12를 곱한 값. 7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상황일 때는 뭐합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나열하고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됐죠?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해. 라는 거. 자, 7번으로 갑니다. 청소년 3명과 밑에 있어요. 유제 7번. 네, 넘기지 않아요? 네, 넘기면 8번이에요. 침착하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자, 7번 보시면 청소년 3명과 어린이 3명이 한 줄로 서서 놀이공원에 입장하는데 청소년과 어린이를 번갈아 가면서 세웠으면 좋겠음. 교대로 세웠으면 좋겠음. 그 말은 청소년 세우고 어린이 세우고 청소년 세우고 어린이 세우고 청소년 세우고 어린이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맨 처음에 어린이 세우고 청소년 세우고 어린이 세우고 마지막에 청소년 땅 세워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상황이 몇 가지로 나뉜다? 2가지. 위에서 있었던 대표 문제는 무조건 여자가 앞에부터 시작하는 경우밖에 없었지만 얘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세울 수도 있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세울 수도 있죠. 어차피 둘 다 교대로니까. 됐음? 그럼 결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청소년부터 세워야지 라고 하면 청소년. 첫 번째, 세 번째, 5번에다가 청소년을 세우겠습니다. 처음에 오는 청소년 경우의 수 몇 가지? 그 다음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알. 그럼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2번째, 4번째, 6번째 세우면 되잖아. 2번째 오는 어린이 경우의 수 몇 가지? 그 다음 경우의 수 몇 개? 3팩토리알. 근데 이게 똑같이 일어나겠죠. 맞아? 이게 몇 개? 2개. 됐음? 그래서 앞에 있는 3팩이 뭔데? 두 번째 3팩은 뭔데? 저 2는 왜 곱했는데? 를 말할 수 있으면 됐다고. 6, 6에 36 곱하기 2네요. 72가지. 됐습니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190페이지. 8, 9번 중에 8번에 몇 번? 8번에 몇 번? 8번에 2번 어떻게 생각했는데 말해보세요. 썰. 자, 8번에 2번 어떻게 생각했는데 말해보세요. 썰. 자, 8번에 2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요. 민기가 있고요. 동호가 있고요. 요 안에 3명 넣어야지. 됐잖아? 아니죠. 요렇게 해서 세트로 다니면 되죠. 됐지? 그럼 민기, 동호 포함한 6명이니까 이미 요 세트 안에 몇 명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1명 있겠지 뭘. 됐어? 그럼 이 1명은 이 세트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민기가 있고 동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는 애는 민기, 동호 제외한 몇 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는 남은 셋 중에 하나, 남은 둘 중에 하나 오는 거 아니겠음? 그럼 어떻게 돼요? 4p 3 해서 뭐야? 민기와 동호 사이에 3명 딱 나열해 놓으면 나머지 한 놈은 밖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결론은 뭐가 돼? 마지막 이 2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근데 문제는 민기 동호가 아니라 동호 민기로 서울 수도 있는 거잖아. 곱하기 2. 됐죠? 끝. 됐습니까? 다예요 이게. 다시 마찬가지 4p3이 뭔지 2팩토리얼 뭔지 2가 뭔지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를 거야. 안 되면 물어보시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입니다. 이게 뭐죠? 어우, 잘한다. 여행이구나. 자,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왔으면 좋겠어. 자, 모음이 누구 있는데?
자, 여기서 모음이 누구 있어요? A하고 E죠. 그럼 나머진 다 자음인가 봅니다. 자음은 T, R, V, L. 됐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6개를 쫙 나열했을 때 가장 앞에만 모음이거나 가장 끝에만 모음이거나 아니면 양쪽 다 모음인 상황을 보자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야? 전체에서 양 끝이 모두 자음인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하나 모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푸는 걸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표현을 써요. 지금 문제에서 말한 이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전체에서 빼면 그럼 얘가 되겠지 뭐 라는 표현인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6 팩토리얼에서 됐죠? 빼면 되겠죠. 모두 자음일 때 그럼 여기 양 끝에 여기에 자음이 와야 되고 여기도 자음이 와야 되고 6개니까 여기는 4개를 막 쓰면 되는 거 아니겠음? 자, 그럼 요 앞에 오는 자음을 골라봅니다.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럼 끝에 오는 자음은요? 남은 3개 중에 하나. 4P2 해서 가장 앞에 자음 하나 골랐고 가장 끝에 자음 하나 골랐음. 됐어? 그럼 내가 고른 자음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을 포함해서 몇 개가 4개가 여기에 순서대로 막 나열되겠죠. 됐습니까? 4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 팩토리얼. 됐음? 왜 곱합니까? 라고 하면 자음 나열하고 이어서 연이어 안에 있는 문자들 나열하니까 곱의 법칙으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6 팩토리얼 720에서 4 팩토리얼 24 곱하기 4P 12를 곱한 값 빼면 되겠죠? 참고로 얘는 몇입니까? 288이죠. 그래서 720에서 288을 뺀 값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432요.